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마지막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깜짝 놀랄 소식 준비해 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임영웅님의 이 CGV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그만큼 이 기록적인 소식이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굉장하다라고 말을 하니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 본다 하더라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이다 라는 사실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 스크린을 점령한 일본 애니메이션. 자, 제가 당초 예고해드렸던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이상한 제목의 만화 기억나실 겁니다. 개봉하자마자 첫날 박스 오피스 1위, 무비 차트 1위를 탈환해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분명히 개봉하면 한 며칠 동안은 1, 2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다. 왜냐면 지금까지 14만 3천여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이제 개봉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개봉되고 나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에는 실시간 관객 수에 따라서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된다. 비슷한 소식이 또 있어요. 여기가 일본이야, 한국이야. 박스 오피스 5위 중, 탑5 중 일본 애니메이션만 3편이 들어가 있다. 아, 심각한 한국 영화의 좀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좀 더 한국 영화가 선전해야 되는 마당에 이거 너무너무나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 파워가 그 정도의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그 정도의 파워가 그러면 어느 정도냐? 자, 제가 다시 한번 살짝 말씀드리자면 지금 앞뒤로 이 탑5 안에 앞뒤로 일본 애니메이션이 가득 차 있고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슬램덩크가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회비는 다시 5위로 순위가 하락하게 되었어요. 왜일까요? 제가 볼 때는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관객들이 확 봤을 때는 이 대회비라는 영화가 촥 1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평일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또 영화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순위가 팍 떨어졌다가 하지만 이 슬램덩크를 비롯하여 일본 애니메이션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 일본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매니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꾸준히 이 탑5 안에 랭크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원래 1위였어요. 그런데 예매율도 8.6%로 떨어졌고 임영웅님은 10.3%로 오히려 귀멸의 칼날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매율이 무려 47.5%예요. 이게 사실 거의 잊기 힘든 예매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높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봉 당일날부터 하루 이틀 정도는 이 기존에 사전 예매가 있었던 예매율까지 함께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이런 예매율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닌가. 전 조금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귀멸의 칼날이 순위가 떨어졌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이 개봉 전 영화는요. 사전 예매율과 전체 합산이고 개봉 이후가 되면은 그날 예매되는 예매율로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비도 5위 밖에 있었던 영화인데 요번 주말에 1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평일이 되니까 평일에 뭐 사람들이 한국 영화 잘 안 보잖아요.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매니아들만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순위가 쭉 떨어져서 5위까지 밀린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개봉되고 난 영화들은 그날 실시간 데이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사전 예매가 시작되고 있었던 영화들은 기존에 예매됐던 모든 예매율까지 합산이 돼서 개봉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인 순위를 자랑하고 있다. 물론 이건 전체 관객 동원 수하고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어찌됐건 예매율로 따지면은 그렇다.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의 예매율도 이 일본 애니메이션들처럼 매니아들,
바로 우리 영웅시대 팬덤분들이 N차 관람, 여러 번 관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1위에 있었던 이 스즈메의 문단속, 말하기 참 어렵네요. 어찌됐건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나면 순위가 툭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꾸준히 예매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어떻다? 굉장히 높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번 주말이 기대가 안 될 수 없죠. 요번 주말에 또 많은 분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을 관람하기 위해서 극장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극장에 가고 나서 예매율이 적용이 되고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주말 예매율이 딱 적용이 되면서 순위가 한 계단 탁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가 1위로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자, 소시의 예측이 과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건 바로 내일 모레 토요일 날에 합산된 예매율만 봐도 증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임영웅님의 지금 이 순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매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화 실시간 예매율이거든요. 실시간 영화 예매율이 이렇게 통합전산망에 항상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이 실제 순위에서는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he First Slam Dunk가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어제까지 있었던 예매율이 적용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실시간 예매율이 적용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런 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객 수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관객 수거든요. 누적 관객 수가 16만 명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방탄소년단의 누적 관객 수가 10만 명이 채 안 됐었는데 임영웅님은 이미 개봉하자마자 첫 주에 10만 명을 돌파시키면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벌써 16만 명입니다. 그리고 누적 매출액이요.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이 스즈메의 문단속의 22억 보다도 높은 38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높은 순위를 자랑하는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44억에도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탑5의 이 영화 순위권 내에 있는 영화들 중에서 누적 매출액이 결코 임영웅님의 영화가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영화인 대회비가 주말에 1등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회비에 누적 관객 수가 57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누적 매출액은 56억 선입니다. 근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누적 매출액이 38억 원, 거의 40억 원에 육박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누적 관객 수 대비 임영웅님의 누적 매출액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관객 수로 따지면 16만 명 대 57만 명이니까 단순히 한 3배 차이 날까요? 그러면 3, 6, 18, 3, 1은 3. 3배가 넘네요? 그러면은 거의 4배에 육박하겠죠? 그러면 4, 6에 24, 4, 1은 4. 네. 60만 명. 57만 명이니까 임영웅님의 누적 관객수 16만 명에 4배가 되는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럼 얼추 4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56억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럼 56을 4로 나누면은 뭐 4, 1은 4, 4, 46. 한 15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와야 하는데 임영웅님의 영화 티켓 누적 매출액은 38억 원입니다. 왜겠습니까? 왜일까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반 영화 대비 어떻습니까? 스크린X 상영관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죠? 정말 많은 분들이 스크린X 상영관 위주로 N차 관람, 재관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X 상영관이 아무래도 일반 상영관보다는 가격대가 어떻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죠? 자연스럽게 이 누적 매출액이 누적 관객 수 대비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I'm Hero The Final이 사실상 이 관객수 대비 매출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웅시대 분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뿌듯하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을 관람하고 있는지 한눈에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다. 이게 바로 임영웅시대의 진정한 파워다. 저는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를 관람하러 여러 번 가는 이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많이 보러 가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바로 어떤 한 팬분은 혼자서 이 큰 상영관에 덩그러니 영화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왜냐면 그 시간대랑 요일이 평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무도 안 보던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그런 시간대를 골라서 들어간 것도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 큰 극장 안에 여기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보는데 마치 임영웅님과 단둘이 임영웅님과 뭔가 대면하여 콘서트를 하는 그런 기분까지도 느껴졌다라고 해요. 그것 또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 아닐까요?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임영웅님을 혼자 독대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대를 잘 노려서 보다 보면은 이게 아무도 예매를 안 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저도 그때 가서 제 지인들끼리만 몰래 가가지고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조금 느낌이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보면은 그 몰입감이 또 굉장할 것 같아요. 나아가선 더 재밌는 거는 소금빵 가게에서 임영웅님의 런던보이가 흘러나와서 소금빵을 샀다고 합니다. 밑도 끝도 없죠. 밑도 끝도 없는데 어린 팬들은 이렇게 작은 것에도 의미 부여를 해서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그런 추억들을 쌓아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소천사님들이나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임영웅님과의 어떠한 작은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것을 추억 삼아서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팬분도 굉장히 재밌어요. 소금빵집에서 런던보이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들어가서 빵을 사갖고 나왔다. 네, 뭐 요런 이야기도 있고 더 재밌는 건 또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지금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올라왔어요. 쇼핑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독특하죠?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청원아이스. 네, 청원아이스에서 촬영된 이 광고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처음 보는 화보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을 쇼핑몰에서 발견해가지고 냅다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렇게 소장하게 됐다. 네, 요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모습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티스트를 위한 열광과 팬심과 팬활동은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야 건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황당한 팬덤 시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시청하셔서 이 나라의 좀 공정사회를 위해 의견을 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참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호씨 너무한 거 아니냐. 황영우 씨를 왜 그렇게 범죄자 취급하냐. 단순히 벌금 50만 원을 낸 1억만이 있을 뿐이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마음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무너지는 모습이 그분들에게는 참 비현실적이겠다. 받아들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이 황영우 씨가 빨리 정신을 차려서 자신을 저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좀 건전한 청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같은 이름을 지녔다면 지금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런 활동 모습만을 잘 참고하더라도 가수도 팬덤도 정말 좀 건전해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쉬운 행보를 걷고만 있는지 참 한편으론 또 그 가수의 급팬이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가수와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는 정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의 의미로서 사용된다라는 게 한 명의 팬으로서 한 명의 팬튜버로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을 좀 쓸어내리게 됐다라고나 할까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제가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가수의 이야기건 또 그를 응원하는 팬튜버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정말 올바른 팬덤 분들이거든요. 이런 팬덤 분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 임영웅님도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가수의 모습은 우리 팬덤이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들처럼 우리 가수가 정말 실수하고 잘못됐을 때 사과하고 사죄하라가 아니라 저렇게 무지성적인 지지를 보내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내 가수를 망치게 되는 길이고 내 가수가 대중들과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다시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수가 몰락하는 길만을 바라봐야 할 텐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정말 현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걸 제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번져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유튜브에서도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한 거죠.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안 그래도 대중들에게 굉장한 이 뇌리에 박힌 노래가 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피아노로도 연주를 하고 이 초등학생도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이제는 임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문세님의 원곡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원곡인 줄 아는 오해가 생길 정도로 그만큼 대중들에게는 이 노래가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만큼 각인시키는 것이 얼마나 가수로서 힘든 일인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이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유튜브에도 쭉쭉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사랑은 내 도망가 노래로 커버를 하는 분들의 영상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보면은 제목에 사랑은 내 도망가가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임영웅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문세님의 원곡이긴 하지만 결국 임영웅님 버전의 사랑은 내 도망가 노래를 열창하는 이런 가수 지망생들, 꿈나무들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가수 임영웅의 영향력을 또 한 번 확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에는 임영웅이라는 롤모델을 바라보는 수많은 대중들의 시각과 업계의 시각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영향력을 주는 임영웅님은요, 또 의외로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에요.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터뷰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임영웅님이 어떤 찌개를 제일 좋아하냐라고 질문을 받자 고민을 하더니, 원래는 김치찌개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된장찌개가 맛있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김치찌개에서 된장찌개로 바뀌는 것 같다. 독특하죠? 언제는 또 그 고추장찌개가 굉장히 좋았던 임영웅님인데 김치찌개에서 된장찌개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장면이 많은 팬들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해요. 나아가서는 과거 한 방송에서 성시경님이 등장해서 내 후배가 가장 좋아하는 바로 음식이 바로 이 김치찌개였다라면서 요걸 만들어냈죠. 뭐 요런 장면까지 함께 이제 회자가 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찌개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뭐 오징어찌개도 좋아하고
뭐 임영웅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사실 너무 많은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토독적인 음식들이 많아요. 근데 전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박한 것도 맞는데 전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제가 어디 임영웅님에게 갖다 대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어린 시절부터 고시원에서도 생활하고 정말 힘들게 막 힘든 생활을 제가 20대 청년 시절을 너무 많이 보냈어서 그때 드렸던 입맛이 아직도 변하지 않거든요. 소시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규모도 그렇고 제가 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벌이를 생각해 보면 뭐 저도 스테이크를 좋아하게 되고 파스타를 먹게 되고 좀 그래야 하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항상 놀려요. 너는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직도 라면 좋아하고 아직도 돈가스 먹고 아직도 김치찌개 먹고 그러냐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몸이 가난을 기억하고 있다. 제가 항상 웃으면서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 몸이 가난을 기억해서 그래. 아직도 그 가난함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직도 컵라면이 좋고 아직도 분식점에 가서 먹는 김치찌개가 맛있다. 나는 수십만 원짜리 스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김밥 천국, 김밥 나라 이런 분식점에서 파는 그냥 10,000원짜리 돈가스가 더 맛있다. 그러거든요. 사실 임영웅 님도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분명히 힘들었던 시절에 배고플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저도 이상하게 아직도 그런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엄밀히 따지면 더 비싼 거 더 좋은 음식이 사실 맛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맛있다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힘든 시절에 막 허버허버하면서 다급하게 먹었던 그 음식들의 맛이 맛있는 거다라고 워낙 뇌에 강렬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임영웅 님도 그렇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시간이 더 길잖아요. 저도 저희 집이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가난해져서 막 학교 다닐 때 매점에서 빵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고 나서는 이게 이제 좀 생활이 나아졌는데 그게 몇 년 안 된 거죠. 근데 임영웅님 역시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힘들게 자랐고 무명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던 시간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지금 임영웅님이 미스터트롯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해봐야 몇 년 되겠습니까? 근데 수십 년을 한평생을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저 입맛이 어디 안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많이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은 워낙 좋은 거 잘 먹고 워낙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을 임영웅님이니까 또 그것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그런 좀 공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장면이 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어서 꼭 좀 소개해달라라는 제보를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과거 임영웅님이 장민호님과 함께 이렇게 장민호님의 차량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임영웅님이 장민호님의 신발을 보고 굉장히 탐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장민호님이 툭 주는데 신발을 딱 신어보더니 딱 사이즈가 맞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민호님이 그래? 제발 크다고 말해 라고 했는데 임영웅님이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막 신발 달라고 장난친 거죠. 장민호님이 이제 막 신발을 받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280이야 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깜짝 놀라요. 80이요? 왜냐면 임영웅님은 발 사이즈가 280이 아니잖아요. 근데 장민호님이 웃으면서 너 근데 왜 280이라 컸을 텐데 왜 딱 맞았냐고 거짓말했냐 막 얘기하는데 임영웅님이 키에 비해서 또 발 사이즈는 작은 편입니다. 장민호님도 작은 키가 아닌데 발은 굉장히 큰 거죠. 막 둘이 웃고 떠들다가 그래도 저랑 딱 맞습니다. 신발 달라고 우기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재밌었던 게 임영웅님에게 장민호님이 나 저거 무슨 아파트 광고인 줄 알았어 라고 가르친 게 보니까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이 이 임영웅님의 요 방송 촬영 현장에 현수막을 갈아놓은 걸 보고 나 무슨 아파트 광고인 줄 알았어
라고 막 질투하는 장민호님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키 높이 신지 마라 하니까 임영웅님이 무슨 소리냐, 나 그 별로 안 높은 거 신는다. 임영웅님이 키가 워낙 크니까 장민호님이 막 장난을 치면서 너 그거 키 높이잖아 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요 정도가 끝입니다. 요거 해봐야 한 3cm 되거든요. 끝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민호님이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임영웅님이 어디 가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장민호님이 너네 집!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빵 터지는데 보니까 이날 오목을 뒀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임영웅님이 오목을 딱 이어버리니까 장민호님이 너 보내서 안 되겠다. 너네 집에 가서 오목 둘 거니까 오목판 가지고 대기하고 있어. 막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기를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때 시절에 장민호님이 사실 임영웅님보다 인지도가 좀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때 장민호님이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으로 영웅이 다음에 내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PD님이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민호님이 이 무명 시절에 임영웅님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튜브 촬영에도 흔쾌히 나와주고 임영웅님을 항상 챙기고 했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임영웅님도 장민호님을 큰형처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롯맨들의 우정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웅님이 연말에도 회동을 가지고 이제는 통 크게 형님들을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탑6의 우정을 응원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장민호님도 예뻐해주시고 응원해줘야 하고, 다른 탑6 멤버들도 배척하고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팬덤끼리 똘똘 뭉쳐서 탑6가 다 같이 함께 잘 될 수 있기를. 잘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같은 방송사 연예인이라고 해서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들의 우정을 우리가 정말 멀리 보고 함께 응원한다면 임영웅님도 더욱더 뿌듯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이런 팩트 담은 소식가 쏟아낼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저희 어머니의 수호만민 채널까지 함께 만관부 드리면서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